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사운드 스케이프, 즉 소리를 통해 주변의 풍경들을 그려보는 건데요. 이렇게 채집한 소리들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들어보면 마치 그 공간에 있는 듯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채집한 후 작업실로 돌아온 정만영 작가. 이제 녹음해온 소리들을 하나씩 다시 들으며 편집 과정을 거칠 차례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남기고 필요 없는 잡음은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녹음된 소리를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 현장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살리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소리는 주파수 영역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가져온 도구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바닷가에서 여러 개의 돌을 주워와 마림바, 즉 나무 실로폰과 같은 악기 소리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돌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두드리는 재료와 돌 받침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소리가 나는데요. 바닷가에서 찾은 소재인 돌을 활용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바다에 온 것과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거친 소리들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정만영 작가가 소리로 그려낸 풍경,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 작품은 마치 몽돌 해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을녘 황금 들판의 참새 소리.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까지. 부산의 자연 곳곳에서 만난 풍경들을 소리로 재현했습니다. 유레카! 본격적으로 차량 실내 복원에 나서는데 갑자기 글라인더를 작동시키는 기술자. 가죽을 마구 갈아내더니 어머머, 사포질까지? 가죽 다 상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가죽을 표면을 손상시키는 것 같지만 손상된 어떤 표면을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으로 시트 주변을 비닐로 막아주고 코팅제를 스티로폼에 묻혀 꼼꼼히 발라주는데 기존의 가죽을 보호해주는 것과 동시에 가죽에 있는 미세한 상처들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사포질을 했는데도 그 면이 맞지 않아서 어떤 이 가죽 필러로 어떤 다시 그 크랙을 채울 겁니다. 크림 형태의 가죽 보수제를 시트에 얇게 발라주는 기술자. 보시면 크랙이나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인 부분에 이 필러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열을 가해 보수제를 바싹 말려 굳혀준다. 그런데 수리하다 말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술자. 그리고는 무언가를 열심히 고르는데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복원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가죽 페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컬러를 지금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가죽 시트에 맞는 색을 직접 조합한다는 기술자. 같은 컬러라도 차종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라는데 또한 염색제를 바를 땐 약품이 뭉칠 수 있어 조금씩 발라줘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염색약을 전체적으로 도포해준 뒤 다시 한번 열을 가해 꼼꼼히 건조시켜주면
작업 끝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거 아까 본 가죽 시트 맞나요? 처음 봤던 상처나 갈라진 자국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 작업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차를 가지고 오는 기술자. 이 차량은 97년식 올드카입니다. 네, 가죽을 보시면 갈라지고 이렇게 좀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 핸들 부분하고 뒤에 그 도어 트림 하단에 구멍을 메우는 어떤 복원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밑작업을 진행한 뒤 사포로 핸들 가죽을 정리해 주는데,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약품이 등장한다. 과연 그 정체는? 가죽이나 이 작은 상처 같은데 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메우는 그런 수선제 일종이에요. 심하게 갈라진 곳은 단단히 고정해줄 점속 높은 가죽 보수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수제를 건조시킨 뒤 색까지 입혀주면 핸들 복원도 완료. 새 것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깨끗해진 핸들. 이번에는 문을 수리할 차례. 보강제로 구멍난 곳을 채우고 그 위를 가죽 보수제로 덧발라준 뒤 기존 차량 문과 동일한 색을 발라주면 자동차 문 복원도 완료.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새 차 같은 느낌으로 이제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 많이들 하시고요. 올드카 매니아 분들이 많으신데 작은 흠집서부터 큰 어떤 상처까지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복원을 하십니다. 오르골은 연주 방식뿐 아니라 어떤 소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도자기로 만든 오르골. 유리벽에 부딪혀 울리는 듯 영롱한 소리가 매력입니다. 보통 시중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플라스틱 오르골이라던가 나무 오르골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도자기 같은 것들은 오르골 부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울림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도자기나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의 특징이 다르니까 울리는 그 음색이 조금씩 달라요.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질의 특징이 밀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 도자기는 보통 사람들도 많이 아실 건데 유약 처리라는 것을 해요. 유약 처리라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신다면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유리로 바퀴 겉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좀 더 맑게 청하게 울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울림통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성질의 도자기를 가지고 원하는 모양의 울림통을 만들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데요. 더 맑고 청아한 소리를 얻기 위해선 디자인부터 유약 처리까지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 도자기가 한국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소재이다 보니 디자인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도자기 오르골이 가진 특유의 소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디자인에 한국적인 멋을 더하는 겁니다. 마치 한 편의 수묵화를 그려놓듯 한국의 봄을 상징하는 매화를 비롯한 다양한 컨셉의 디자인을 오르골에 입히는 것이죠. 제가 한국화를 전공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한국적인 소재나 재료들을 좀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한국화의 소재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령 매화 같은 경우에는 봄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랑 같은 경우에는 부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골의 청아한 소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을 주잖아요. 거기에 이 한국적인 디자인이 시각적인 미감까지도 같이 더해져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오르골의 디자인은 모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려놓는 건데요. 미리 평면 종이에 해당 이미지를 그려봄으로써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한 후 도자기 위에 다시 옮겨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귀로 듣는 청각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각까지 함께 자극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르골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꾸밈 없고 맑은 소리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내성적인 학생 파커가 우연히 슈퍼 거미에게 물린 후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후 피터는 그야말로 초능력 거미 인간으로 변신합니다. 손에서 거미줄이 나오고 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거미와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출근길에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되고 물건을 두고 왔을 때도 금방 올라가서 가져올 수 있어서 생각만 해도 정말 좋은 능력인 것 같은데요. 사람도 언젠간 피터처럼 벽이든 천장이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영국 과학자들은 최근 수직 등반이 가능한 동물들을 관찰해 사람은 절대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은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수직 등반이 가능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면 사람도 벽을 타고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싶다면 개코 도마뱀의 신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코 도마뱀은 몸이 무거운데도 벽을 잘 기어오르는데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걸까요?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에는 발가락마다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잡혀 있는데요. 연구팀은 이 발바닥 주름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주름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나노 단위로 미세한 털이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을 발견했죠. 연구팀은 개코 도마뱀이 발을 디딜 때마다 수십억 개의 털과 벽면 사이에 반데르발 쓰임이 생겨나 중력과 수직 또는 반대 방향으로 쉽게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대 연구원인 엘리엇 호크스는 자신의 학교에서 개코 생체 모방 체중 분산 장갑을 만들어 학교 유리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스파이더맨만큼은 민첩하지 않지만요. 이처럼 이색적인 소리는 편안하면서도 신비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죠. 이곳에선 우리에게 다소 익숙지 않은 타국의 악기들을 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거북이 등처럼 보이는 핸드펜이라는 악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생김새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핸드펜은 위에 이렇게 상판이라고 하는 이제 딩 사이드와 이제 하판이라고 하는 이제 구 사이드라고 하는 이 두 판이 이제 접합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악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악기가 소리가 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일단 악기의 분류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악기는 이제 체명 악기로 이제 분류가 돼요. 체명 악기라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타악기들 중에 이제 북이라든지 젬베처럼 이제 막이 없는 이제 타악기를 이제 체명 악기라고 하거든요. 핸드펜도 그런 체명 악기에 속하고 어떤 우리의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터치가 이제 가해졌을 때 공기를 울리면서 배음이 일어나는 방식이거든요. 핸드펜은 스틸, 즉 철제로 만든 악기입니다. 사용한 소재와 합금의 정도에 따라 색도 모양도 소리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철제판을 두드려 연주하기 때문에 유율 타악기, 쉽게 말해 몸울림 악기라고 합니다.
핸드펜은 하나의 음을 두드렸을 때 기본 음 속에 숨겨진 배음이 발생하도록 조율되어 있는데요.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 섬세한 음색은 물론 깊은 울림까지 연주할 수 있죠. 핸드펜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 위치를 딩이라고 합니다. 딩. 직역하자면 이제 종소리라는 뜻인데 가장 이제 핸드펜의 음계 안에서 이제 중심음을 담당을 하고 가장 이제 베이스를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원 하나하나들이 다 있는데 얘네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이제 노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당 노트 하나당 피아노 건반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트 하나당 하나의 음정을 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 높이를 내는 노트가 모여 하나의 음계를 이루는데요. 핸드펜의 음계가 장조인지 단조인지에 따라 곡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과연 그 연주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온다고? 그럼 오늘 우리 이걸로 실험해봐요. 먼저 똑같은 그릇 2개와 온도계를 준비하고 한쪽에는 끓는 물을 한쪽에는 찬 물을 부어줍니다. 네, 온도를 쟀는데요. 끓는 물은 100도, 그리고 차가운 물은 35도가 나왔습니다. 이 온도들이 은펜바가 실험을 했던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에 온도가 다른 2가지 물을 넣어준 뒤 약 1시간 후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차가운 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짜자잔. 얼음은 전혀 안 얼었고요. 지금 만져보니까 지금 얼기 직전처럼 엄청 차가워요 지금. 그럼 다음 따뜻한 물. 100도의 물은 어떻게 변했을지. 짜자잔. 지금 만져보니까 얼음은 전혀 없고요. 이거 차가운 물이 더 차가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시간을 더 기다리면 어떻게 변할지 다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줄게요. 자, 바이바이.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난 뒤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먼저 차가운 물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차가운 물은 얼음이 얼어 있어요. 찬물 쪽은 살얼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뜨거운 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은 짜자잔. 아니, 전혀 얼지 않은 뜨거운 물. 아니 원래 뜨거운 게 더 빨리 온다면서요. 왜 우리는 안 돼요? 물이요, 물. 사실 은펜바 현상에 대한 논문은 나오자마자 많은 과학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분명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했는데 왜 이번엔 안 얼었지?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원인 또한 쉽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2012년 영국 왕립화학회에서는 오리무중인 은펜바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는 이에게 1,000파운드의 상금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크로아티아의 니콜라 브레고비치 교수팀은 해답을 찾아 발표를 했는데 은펜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관행각 현상 때문입니다. 관행각 현상 때문이다? 그들은 찬물이 0도씨에 먼저 도달하지만 얼지 않고 액체로 남는 관행각 현상 때문에 결국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얼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축하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은펜바에게 상까지 받으며 이 가설이 해답으로 굳혀져 가는 듯 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3년 관행각 현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관행각 이론을 반박하는 발표. 싱가포르의 난양 이공대 연구진이 해당 가설을 뒤엎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이들은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축적한 상태로 냉각 시 많은 에너지를 빠르게 방출해 빨리 얼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실험 또한 항상 같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로만 인정받고 있다. 한 소년이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현상, 은펜바 현상은 아직도 과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유레카! 주위를 둘러보면 앉아서 일을 하거나 컴퓨터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오랫동안 시선을 두게 되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은 손의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머리는 모니터를 향해 점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의자를 책상 쪽으로 당겨 앉지 않으면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 만큼 등이 점차 구부러지게 되죠. 모니터의 위치가 비교적 낮은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할 때보다 시선이 아래로 고정되기 때문에 고개가 한층 더 숙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했을 때 우리 몸속에선 꽤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머리의 무게는 약 5kg. 이 무게를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건 목뼈입니다. 정상적인 경추의 형태는 C자의 모습을 띠고 있죠. 경추 전만이라 불리는 목뼈의 곡선은 머리의 무게를 분산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자세를 취했을 때 경추가 버텨내야 하는 힘은 머리 무게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커질수록 그 힘은 몇 배로 증가하죠. 이때 목 뒤에 위치한 근육이 강하게 수축 작용을 합니다. 중력 방향으로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근육이 뼈를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머리의 무게와 근육의 수축 작용은 목뼈 사이사이에 위치한 디스크를 짓누릅니다. 거북목 자세에서 정상 자세로 되돌아오면 목 근육과 디스크가 받는 힘도 자연히 줄어들지만 거북목 자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C자 곡선이 사라진 일자목이 되면 목과 어깨의 근육이 만성적으로 수축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 또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빠져나오게 되죠. 결국 거북목 증후군이 디스크 탈출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레카! 또한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소독제가 분사되고 약 3초에서 5초 정도 머물다 지나가면 전신 소독 완료! 그리고 사람이 기기에서 나간 뒤 20초가 지나면 이를 감지해 작동을 멈추기까지 한다는데 아니 어떻게 알아서 움직이는 걸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이 센서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감지를 하고 감지가 끝난 다음에는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입니다. 이 신통방통한 자동 소독 시스템을 기술자는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 매년 AI 구제역이나 과부병이 왔을 때 차량 살균 소독하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될까 하고 생각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맞으면 온몸이 젖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소독약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에 맞아도 되나요? 괜찮죠. 한번 손 한번 줘보세요. 손이요? 네, 한번 줘보세요. 한번 대보세요. 어느새 끌려가 손을 대보는 담당 PD.
이제 손 한번 보세요. 가까이서 소독제를 맞았지만 물방울 하나 없이 매우 보송한 손. 아무리 가까이 되어 있어도 몸이나 옷에 맺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죠. 예, 그게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러 가보는데 여기가 저희 생산 공장입니다. 자동 소독 시스템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이 보이고 그때 무언가를 들고 오는 기술자. 가져오신 거는 뭐예요? 이게 저희 소독제를 미세하게 분무시켜주는 초음파 발생 펌프입니다. 뚜껑을 열어 내부를 확인해 보는데 여기 동그란 것은 초음파 센서인데요. 이 센서가 소독제를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줘서 이 진동을 통해서 안개처럼 소독제를 올라오게 해줍니다. 가까이에서 소독제가 닿아도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 핵심 기술이 바로 초음파 발생 펌프라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소독제가 모터를 통해서 노즐로 분사되는 겁니다. 초음파 발생 펌프에서 나오는 소독제는 파이프를 통해 6개의 분사구로 연결되고 이렇게 분사되는 소독제에 종이판을 가까이 대보는 기술자. 5분이 지나도 젖은 흔적 하나 없이 아주 멀쩡한 종이판. 종이 재질인데도 젖지 않잖아요. 입자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소독된 후에도 옷에 젖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독한 후에도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게 그게 장점이죠. 또한 소독제의 경우 한 번에 20리터 정도의 넉넉한 양을 넣을 수 있고 소독약 통을 놓는 공간이 기기 안에 있어 위생적이라고. 이 소독제는 순수한 물을 기반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특수 전기분해 방식으로 만든 강알칼리성 소독제입니다. 순수한 물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소량을 흡입하여도 인체에 무해한 천연 소독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기술. 이게 저희 소독기에 장착되어 있는 인체 센서인데요. 바로 오작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이중 센서. 우선 모션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 감지 센서로 인체 온도를 확인하여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분사량이나 분사 시간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